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카고 대학교의 허친스 총장, 그리고 애들러 교수가 주도한 위대한 저서 프로그램, The Great Books 프로그램입니다. 100권이거든요. The Great Books 100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30년대 도입이 됐습니다. 이게 교양교육 프로그램으로 이제 도입이 됐고, 미국의 대학 교양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고, 또 지금도 여전히 교양교육의 교육 철학과 모델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허친스와 애들러 교수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제 두 분의 배경을 간단히 소개를 하면, 이제 허친스 총장은 그 예일대학교 법학부 졸업했다 그러고, 1929년에 30살의 나이에 시카고 대학교 총장에 취임을 한 인물이에요. 예, 행정관 출신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 교육의 목적을 그냥 이제 직업 훈련 여기 두기보다 비판적 사고와 도덕적 성장 뭐 이렇게 그냥 직업을 위해서 대학 오는 거 아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사실 이제 이 두 분을 교육학에서는 항존주의로 분류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존재하는 것을 인간의 이성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고 또 거슬러 가면 이게 존 듀이류의 어떤 진보주의, 그러니까 존 듀이가 주장한 어떤 실용주의 교육에 약간 반대하는 그런 이제 교육을 주장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학이라는 것이 학생을 성숙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야 된다. 네, 그렇게 믿었던 것이고, 그러려면 이성적 사고와 윤리적인 자각을 대학 교육을 통해서 형성하게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인 거죠. 그리고 애들러 교수는요, 철학자고 교육자예요. 이제 허친스와 함께 허친스 총장과 함께 시카고 대학의 교양교육의 개혁 혁신을 이끈 핵심 인물입니다. 사실 허친스 총장이 애들러 교수를 약간 영입했다, 스카우트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고전 읽기를 통해서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도덕적인 성찰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애들러와 허친스가 고전을 중심으로 하는 교양교육 모델을 구축을 해 나갔습니다. 그럼 위대한 저서 프로그램, 더 그레이트 북스 프로그램의 도입의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앞서 잠깐 말은 했는데 이 두 분이 이 저서 프로그램을 도입한 배경에는 20세기 초반의 미국 사회의 급격한 변화가 영향을 줍니다. 이제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되고 대학 교육도 이제 실용적인 직업 교육에 집중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허친스와 애들러는 이런 실용주의 교육이 우리 대학의 학생들을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어떤 이성적인 사고를 혹은 윤리적인 그런 자각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고안한 게 이제 고전 읽기 프로그램인 거죠. 그래서 이 고전 문헌을 보면 이제 이분들 프로그램의 취지예요. 인류의 보편적인 진리와 가치가 담겨 있다. 그리고 그것을 읽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비판적 사고, 이성적 사고죠. 또 윤리적인 자각을 기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고전을 교육의 중심에 두는 그러니까 위대한 저서 프로그램 이것이 시카고 대학에 처음 도입이 된 겁니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 구성 요소는 그냥 말 그대로 고전 읽기예요. 그래서 어떤 고전을 읽었냐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셰익스피어, 뉴턴. 그러니까 뭐 서양 문명에서 주로 중요한 인물들의 실제 세컨 저작이 아니고 1차 저작물들을 읽는 거죠. 고전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러니까 직접적인 활용성이 낮은 거죠. 직업적인 어떤 이거 아주 좀 무관해 보이는 그런 고전 책들을 읽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전 책들이 네, 어떤 방법으로 이 고전 책을 읽었냐면 토론하고 대화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거는 지금도 좀 이런 뭐 독서 토론 같이 이렇게요. 교수와 학생이 이제 조그맣게 세미나 그룹 해서 고전을 읽고, 네, 저는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이런, 수업이었어요. 네, 네, 재밌을 것 같은데, 예, 우리가, 그런 수업도 있겠죠, 지금도. 네. 그리고 이 허친스와 애들러의 교육의 철학과 목표를 잠깐 살펴보면, 일단 교육의 본질은 지식 전달이 아니다. 인간의 이성과 도덕성 개발이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의 교육 철학을 뭐 굳이 뽑아보자면 한 3가지. 보편적 진리. 보편적 진리 탐구라고 하는 것이 그 영원 불변한 진리가 있다고 믿었던 거겠죠. 그래서 교양교육은 그 시대나 문화를 초월하는 보편적인 진리 가치, 이것을 고민하게 하고 또 학생들이 자신의 삶과 사회를 비판적으로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인간 이성을 제고하는 그런 형태를 이제 교육의 중요한 철학 한 가지로 보았을 거고요. 2번째는 전인 교육입니다. 이 전인적인 교육이라고 하는 게 지덕체, 이게 우리 전인이라 그러는데 보통 대학이 지식에 포커스를 많이 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양교육이 이분들 생각하기에는 지식의 축적뿐만 아니고 도덕적인 판단력, 또 시민으로서 책임감, 이런 것들이 균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성뿐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윤리, 뭐 이런 책임, 도덕,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격적인 성숙을 지성과 함께 강조를 했다. 사실 여기에 이제 전인의 약간 기술이라든지 그 스킬은 여기에 이렇게 강조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문제 그게 또 비판점이기도 하죠. 그런 것도 필요한데 이거죠.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지식과 태도가 균형 잡힌 그런 전인 교육으로 전인 교육을 추구했다. 그다음 3번째가 고전 읽기를 통해 가지고 인류가 직면한 도덕적인 문제 그리고 사회적 갈등을 이해하고 이를 현대적인 문제와 연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을 교양교육의 목표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 그리고 윤리적인 성장을 끌어내려고 했다. 네, 이제 이렇게 봐지고요. 그 허친스하고 애들러의 교양교육의 영향 그리고 한계를 좀 살펴보면 영향은 확실합니다. 지금도 이 고전 읽기 프로그램이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그 세계적인 여러 대학들의 고전 읽기 프로그램이 남아 있어요. 네, 그걸로 또 유명한 대학들도 있잖아요, 한국에. 네, 근데 한계점을 보겠습니다. 과도한 고전 중심성이 첫 번째 한계점입니다. 왜 위대한 대저서 프로그램 100권에 다 유럽 중심의 고전 책이냐. 그러니까 동양은 없고, 이 치우쳤다 이거죠. 이때 과도한 서양 중심의 고전 중심, 이래야 되겠어요. 그리고 고전은 옛날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에 또 굉장히 중요한 책들이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을 못 담아냈다. 그래서 고전 읽기 프로그램에서 어떤 책을 선정해야 될 것인가, 그 교육 독서 프로그램에 이게 엄청난 중요한 관건이죠. 그래서 책 선정하는 거에 뭐 위원회가 있고 막 그렇습니다. 교양교육에는. 그리고 또 한계점 하나가 실용성이 좀 부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대학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20세기에는 뭐 지금 더더욱 그렇습니다. 직업교육을 기대하고 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직업과 어떻게 바로 연결이 되지? 이게 연결성을 스스로 찾기에 또는 이 고전 프로그램에서 끌어내기에 조금 연계성이 좀 낮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계가 있다. 이렇게 뭐 비판, 네, 혹은 지적을 받습니다. 네, 지금 강의는 시카고 대학의 허친스 총장과 애들러 교수가 추진한 위대한 대저서 프로그램, 위대한 저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이것이 지금 교양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고 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